네, 오늘은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격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7월달이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아래 차트는 YY 변화율을 나타내고요. 보시면 끝부분이 4.95%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달 5.49에서 더 둔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재차 반등을 했고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지만 그 상승률 자체가 꺾여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08년도라는 이런 부채단에서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00년 IT 버블 때는 이렇게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다가도 경기 침체 구간에 빠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 지수의 흐름을 놓고 경기 펀더멘털을 전망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보시게 되면 과거 차트를 쭉 비교를 해보시더라도 08년도를 제외하고 이런 가격 붕괴가 나타난 사례는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드물죠. 집값이 내려가기에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집값이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기에도 수요가 부진한 상황,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격 지수를 조금 더 확대해서 MOM 변화율로 살펴보면 7월달 0.11%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달 0.49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요. 전반적인 장기 추세는 계속해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은 플러스권역이기 때문에 상승률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변동성을 갖고 재차 가격 추이가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YY랑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하락하는 속도가 더디다. 전반적으로는 가격 둔화 정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20개 도시로 좀 좁혀서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7월달 YY 5.87%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고 이게 직전달 6.48에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MOM 변화율도 0.27% 상승하는 것으로 직전달 0.47에 비해서 하락을 했고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주택가격 지수 모두 흐름이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불어서 연방주택금융의 주택가격 지수도 있습니다. 7월달 YY 4.52%로 직전달 5.28에서 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주택가격 추이가 모두 저점을 찍고 반등을 했고 반등에서 재차 꺾이는 흐름이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죠. MOM도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고 지금은 0.13% 직전달에 비해서 상승했지만 큰 의미가 없고요.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상승률의 둔화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그 오름폭이 상당히 둔화됐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7월 미국 주택가격 추이는 가격 둔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전체 80에서 90%는 기존 주택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8월 업데이트된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은 41만 6천 불로 기록이 됐고요. 지난달에 비해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미국 전체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률이 집계가 되고 있는 것이죠. YY 3.1로 집계가 됐지만 4개월째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주택 부동산 시장의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가격 흐름이 이러다 보니까 YY 대비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이런 가격 흐름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겠죠. 기존 주택 판매 건수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거래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아주 거래 절벽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M으로 마이너스 2.5% 감소를 했고 YY도 마이너스 4.2%로 감소를 했습니다. 23년 10월 달이 30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8월 달이 386만 건이니까 거의 10,000건 정도로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상당히 거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의 배경이 여기서 있는 것이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거래량이 없는 가격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 자체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여전히 주택 부동산 시장이 괜찮다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8월 말 기준의 기존 주택 재고는 직전 달 133만 채에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135만 채로 집계가 됐고 이런 흐름이 MOM 0.75%, YOY는 22.78% 아주 크게 매물이 증가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의 레벨 자체가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기존 주택 재고가 쌓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 주택에 대한 공급이 1년 전보다는 증가를 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주택 판매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죠. 아까 직전에 거래량이 절벽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점차 쌓이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화되는 흐름,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이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여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더 나아가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나타날까, 그건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전반적인 방향 자체는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흐름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렇게 물량이 쌓이고 있으면서 거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좀 가파르게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의 판매 속도로 봤을 때 8월달 기준 기존 주택 매물 등록은 4.2개월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4개월 공급량을 넘어선 상황이 지금 최근 몇 달 사이 나타난 거고, 지금 지난달보다도 소폭 증가된 그런 매물 등록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절벽이었던 기존 주택 공급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재고가 쌓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했던 게 아니고, 지금은 기존 주택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담을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것이죠. 매물이 없어서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절대 재고량은 과거 평균치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가 역대 최저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그럼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나올까?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과 달리 거래가 크로징 돼야 결국에는 판매 건수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잠정주택 판매 지수를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8월달 잠정주택 판매 지수가 MOM 0.6%로 소폭 증가했지만 YY는 마이너스 3%로 감소를 했습니다. 70.6을 기록했는데 이 레벨 자체가 과거 역사 추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잠정주택 판매는 기존 주택 거래의 선행지표로 볼 수가 있죠. 직전 달이 70.2였거든요. 이게 보시게 되면 24년 5월 달이 70.9였습니다. 이 70.9라는 레벨이 2020년 4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레벨인데, 이게 지난달 70.2로 더 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소폭 반등했기 때문에 사실 MOM 변화는 큰 의미가 없고, 절대 레벨 자체가 70.6을 기록했다는 것이 과거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레벨까지 떨어져 있다. 결국 이렇게 잠정주택 판매가 낮은 레벨을 유지한다는 것은 향후 1개월, 2개월 동안 기존 주택 판매가 여전히 계속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기존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나왔습니다. 주택 구입이 빠르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존까지는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매물이 없어서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됐던 것이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앞두고 그런 차익 실현 매물이 점차 증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 보면 가격 또한 빠르게 둔화되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까지 기존 주택의 흐름을 보면 본격적인 회복이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계속해서 상승률이 둔화되고 하방으로 계속 감소, 위축되는 그런 흐름의 모습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는 이유 자체가 뭐냐? 미국 소비자들의 주택 구입자 조건 지수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3개월 이동평균으로 제가 차트를 준비를 했고, 24년 7월이 최근치인데 26포인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직전달 34에 비해 더 떨어진 것이고요. 이 차트를 집계한 이후 60년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게 주택구입자 조건 지수예요. 역대 최저치라는 뜻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없겠죠. 지금까지는 기존 주택의 시장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신규 주택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주택 부동산의 한 10에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8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연일로 17만 6천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달도 상향 조정이 됐는데 여기서 소폭 감소한 흐름이고, 차트로 보면 이런 흐름이죠. 22년 7월 저점을 찍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화율을 좀 확대해서 살펴보면 YY로 9.81% 증가를 했고, MOM으로도 마이너스 4.66%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선 자체가 우상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YOY 변화율도 마찬가지로 저점 이후 반등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규 주택 판매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격 흐름 보게 되면 신규 주택 가격 중위 가격은 42만 600불로 집계가 됐고, 전반적으로 가격 자체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OM 변화율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1.96% 하락을 했지만 뚜렷하게 추세선이 옆으로 누웠죠. 정체나 횡보하는 그런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MOM 변화는 바닥권에서 정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지만 YOY 변화는 마이너스 4.6% 하락한 위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달도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여기서 더 감소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좀 길게 보면 이렇게 YOY 변화, 신규주택 중위가격이 하락한 국면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레벨 자체도 역대 경기 침체의 진입 구간하고 비슷한 위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3년 4월부터 하락 구간에 진입을 했고, 이게 전반적으로 추세 반전되지 못하고 가격 약세가 유지 중이다. 큰 흐름에선 이런 변화를 나타내고 그 바닥에서 점차 횡보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조금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변화율을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하락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런 하락 현상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 중위가뿐만 아니라 평균 가격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달은 49만 2,700불로 직전달에 비해서 더 떨어졌고요. 흐름 자체가 YOY 마이너스 7.1% 하락을 했고, MOM도 마이너스 3%나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상당히 낮은 레벨이라는 것을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신규 주택 거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 자체는 떨어져 있는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거래는 반등하면서 증가하고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재고 흐름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엿볼 수가 있겠죠. 8월달 신규주택 재고 증가는 46만 7천 채로 집계가 됐어요. 지금의 판매 속도를 놓고 계산을 해보면 7.8개월분의 공급 물량이 쌓여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난달보다 더 증가가 된 그런 위치고, 이게 역대 평균이 6.1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재고가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규주택 재고가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신규주택 공급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도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8월달 건축 허가 건수라든지 주택 착공, 주택 완공 건수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월달 신규주택 건축 허가 흐름 보시게 되면 147만 건으로 직전달을 상회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 자체가 신규주택 건축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패턴이 나왔고, YOY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6.84%로 감소를 했죠. MOM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직전달 대비 4.55%로 증가했지만 추세선 자체는 소폭 계속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뚜렷하게 신규주택 건축 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신규주택 착공 건수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죠. 135만 6천 건으로 직전달에 비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길게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YOY는 플러스 3.9%로 직전달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한 그런 흐름이고요. MOM은 플러스 9.62%로 직전달 마찬가지 마이너스 6.9에서 증가된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만 추세선 자체가 소폭해서 줄어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로 보게 되면 소폭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정체 횡보하는 흐름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건축 허가 건수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두 달 뒤 착공 건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크게 이 방향성 자체가 달라질 만한 착공 건수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완공 건수 살펴보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달 163만 7천 건에서 178만 8천 건으로 증가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YOY 보시더라도 30% 늘어났고요. MOM도 9%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신규주택 완공 건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결국 신규주택 완공 건수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신규주택 매물이 더 쌓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까 신규주택 매물 수준이 여태 평균치보다 높은 7.8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단기적으로 증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건축 허가라든지 착공 건수는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점차 증가 폭이 둔화되고 오히려 완공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다면 신규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완공 건수가 이미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조금 더 주택 공급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겠죠. 8월달 150만 건 수준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에 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죠. YY도 마이너스 11%로 감소를 했고 MOM도 마이너스 1.89%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뚜렷하게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현재 완공하지 못한 주택, 그러면서 건설 중인 주택 건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미 건설 중인 공사의 완공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물량이 재고가 급격하게 쌓일 수 있지만 건설 중인 주택 건수라든지 허가 착공 건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현재 신규 주택의 매물이 재고가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신규 주택 공급 흐름만으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YY 변화율을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감소된 상황이잖아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던 과거 사례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까지 떨어졌을 때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깊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준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죠. 지금 레벨 자체가 90년대 경기 침체 그리고 08년도 사례만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와중에 신규주택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흐름 상당히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이 차트는 현재 건설업의 고용자 추이입니다. 이번 달 BLS 고용보고서에서도 건설업에 대한 일자리가 꽤나 많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YY 변화율로 살펴보면 이런 흐름인데 지금 여기서 정체하고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까지 살펴본 주택, 부동산 한마디로 주거용 건설 흐름은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특히 신규 공급 자체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전체 건설업의 고용 추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지금 이러한 건설 일자리는 비주거 건설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재정 지출의 확대 영향으로 특정 업종의 AI 투자라든지 전반적인 캐펙스, 서버 증설의 영향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건설업 고용이 먼저 꺾이고 경기 침체에 들어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하방 역할을 지지하고 있는 게 결국 재정 지출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건설 중인 주택 건수의 YY 변화율과 살펴보면 현격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이런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아직도 고용 숫자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유지되는 고용 일자리는 대부분 비주거 섹터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일자리 증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거 투자가 회복을 하면서 받쳐줘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신규주택 공급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빠르게 대체되면서 주거 투자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글쎄요, 의문이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렇게 과거 이렇게 급감했던 데이터 자체는 모두 수정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다만 최근 데이터는 언제 또 수정이 되면서 급감하는 모습으로 바뀔지 이런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프레디 맥에서 다세대 심각한 연체율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도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너무 가파르게 급등세가 나타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의 부담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다 정리를 해보면 9월 주택시장 지수는 41로 집계가 됐습니다. 직전 달 대비 2%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준전 50을 하회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흐름 보시게 되면 지금의 레벨 자체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00년 IT 버블 때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주택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08년도는 주택 부동산이 무너지면서 나타났던 금융위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낮은 레벨까지 떨어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레벨 자체가 과거 경기 침체랑 비교해보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흐름 당연히 실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시차를 두고 지금의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주택시장이 경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이런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정도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주택시장 지수의 낮은 레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주택 부동산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시장 흐름과 전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 자체의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 또한 재확인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주택 재고가 늘어나고 신규 주택 공급이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잘 유지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일자리도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